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 그 지하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국가적 프로젝트, GTX. 모두가 더 빠른 내일을 꿈꾸며 기다렸지만 그 화려한 미래의 약속 뒤편에서는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현장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 시스템에 던져진 위험한 경고이자 거대한 부실의 서막을 알리는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건의 중심은 바로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GTX-A 노선의 핵심 허브가 될 삼성역 복합안승센터입니다. 영동대로 지하 5층, 수많은 시민의 발이 될 승강장이 건설되는 바로 그곳에서 건물의 뼈대와도 같은 철근이 설계 기준에 한참 미달된 채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기둥은 무려 80개 중 50개. 이는 단순한 오차나 실수를 아득히 뛰어넘는 구조적 안전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함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이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은폐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중대한 문제를 침묵하게 만들었을까요? 사건의 심각성은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전체 기둥 80개 중 철근이 누락된 기둥은 50개, 그 비율은 무려 62.5%에 달합니다. 이는 특정 구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 전반의 품질 관리가 총체적으로 붕괴했음을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결함이 최초로 인지된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되기까지 무려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황금 같은 초기 대응 시간을 놓쳐버린 이 5개월의 공백은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구조적인 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비극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존재합니다. 시공사는 작년 11월 이미 현장의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철근 배근. 이는 누가 봐도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정밀 안전 진단, 그리고 상위기관 보고가 필요한 중대 결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이 위험한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명백한 위험 신호를 무시했을까요? 공사 기간, 비용,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시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문제는 시공사 내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가 결함을 처음 인지한 11월과 감독기관인 서울시를 거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4월 말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시간적, 책임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시공사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내부 품질 관리의 실패입니다. 동시에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서울시의 보고가 지연된 것은 책임 소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의 사건을 두고 현장의 책임과 행정의 책임이 뒤엉키면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전체 공사 범위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늑장 보고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삼성역 구간의 문제 해결을 넘어 유사한 부실 시공이 다른 곳에서도 자행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동시에 경찰 역시 내사에 착수하며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은폐나 직무유기 등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를 회복하기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보고 및 감시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공사의 내부 감시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현장의 문제를 인지한 실무자의 보고가 윗선에서 묵살된 것일까요? 아니면 조직 전체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일까요?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는 왜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혹은 파악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제2의 삼성역 사태를 막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는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함께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 원칙을 무시하는 관행이 여전히 건설업계에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각 단계별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됩니다.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이며, 이익이 안전을 앞서는 순간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명확한 실패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겨줍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시공사의 초기 대응 부재와 서울시의 늑장 보고로 인한 신뢰도 추락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건설 품질 관리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며, 유사한 부실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늦게나마 국토부의 전면적인 점검과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면서 숨겨진 문제를 광범위하게 확인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책임 공방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의 승패가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각 당사자들은 내탁 공방을 멈추고 신속하고 투명한 보고 체계를 법제화하며 현장의 감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떠한 정치적 논리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정쟁의 도구로 소모되지 않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건설 분야에 강력하게 도입해서 부실 시공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둘째,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장에 양심적인 목소리가 묵살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셋째, 드론, BIM, IoT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감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서 인간의 실수를 기술이 보완하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민들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이용할 시설,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안전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공사 진행 과정을 감시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문제에 대한 공론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부실 공사를 키우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통해 쟁취해야 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더 이상 전문가와 당국에 맞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 감시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